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김현철 원장 제명 조치 있기 전에 말이죠. 어떻게 그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작년 초에 그 성적인 경계 위반 피해자분이랑 또 그 병원에서 일했던 전 직원분들이 저희 학회에 제보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 이미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그보다 좀 전에 있었던 유아인 씨에 대한 SNS 발언 건으로 징계 심의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예. 거기에 추가로 이제 이런 제보들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아,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제보들을 쭉 받고 실제로 피해자분들이랑 그 전 직원들 만나서 예. 정보를 들어보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서 3월 말에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결국은 그러니까 피해 본 분의 직접적 제보가 계기였군요. 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 신경정신의학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분명한 성폭력이던가요? 넓은 범주의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저희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성적인 경계 위반이라고 부르는데 경계 위반. 예. 아. 의사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반했다는 뜻이죠. 예.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가해자가 보통 저희가 성폭력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이 성관계를 갖게 됐을 때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만 성폭력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해서 성폭력을,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루밍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환자 관계, 특히 정신과 의사와 환자 관계도 서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 역시 이런 성적인 경계 위반 역시 그루밍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철 원장이 나를 치료할 유일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네. 이런 현상이 바로 길들여진다, 그루밍 그겁니까?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애초에 치료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 이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이 환자의 그런 취약함을 간파하고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 나만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이게 의사-환자 관계가 애초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문적 지식의 양에서 차이가 나고 권위에서 차이가 나고 또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사실 환자는 의사에 대해서 의사라는 것 외에는 모르죠.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전적으로 믿게끔 유일한 신으로까지 따르게끔 해놓고 성적 경계를 위반하게 되면 그게 그루밍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른바 그루밍 성폭행 내지는 뭐 성적 경계 위반이 이루어지면 치료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극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혹시 이분한테 김현철 원장한테 피해 본 그분의 좀 진료를 해보신 적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던가요? 제가 이분의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분을 처음에는 제보자로 만났고 그 후에는 주치의로서 치료하는 환자로서 이렇게 뵙고 있는데 신뢰했던 사람에게 아주 심각하게 배신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의사를 신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받을 길이 막히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제 MBC PD 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철 원장은 내가 강제로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제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해명이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지난해 신경정신의학회에도 직접 김 원장이 출석해서 자기 소명을 했다면서요? 네.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당당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은 모두 이 피해자의 망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1년 만에는 내가 오히려 당한 거다. 네. 그런데요.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에서 제명해도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씩 환자를 본다면서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의사가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전문 학회, 정신과학회나 의협에서 내리는 징계고, 두 번째가 이 면허와 관련된 행정 조치이고,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형사처벌의 수준일 텐데, 이 3가지가 다 이제 각각 별개인 거죠. 그래서 저희 전문 학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신경정신의학회는 그 내용을 의사협회 또 보건복지부에 조사한 내용을 제출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런 면허와 관련된 권한이 이게 전문가 집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전문학회나 의협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그 후에 어떤 조치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제명 결정이 나고 이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미 그 성적 경계 위반,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 당사자가 형사 고발을 한 상태였었고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의료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재판 결과를 보고서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이제 그 의료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 위반 문제 같은 것도 의료인 특히 정신의학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통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도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이 김 원장한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피해자가 이른바 피감독자 간음죄로 고소했는데 이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네. 이 얘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건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2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사법기관에서는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든지 피감독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넓게 해석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국에서도 이런 거를 무조건 다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고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는 의사-환자 관계에서는 합의된 성관계도 모두 형사 범죄로 규정을 하고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좀 이해가 생겨야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국처럼 의사면허 박탈 같은 게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가면 미국처럼 형사범죄로 처벌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면허 문제도 형사처벌도 안 되고 있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의 권한이 굉장히 적고 이거는 정신과학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법을 좀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네. 면허와 관련된 행정 조치 관련해서는 법이랑 제도가 바뀔 필요가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의사가 계속 면허가 유지될 때 이 의사 전반, 뭐 정신과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 면허와 관련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좀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장형윤 교수였습니다.